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빈 김은식입니다. 네, 오늘은 초기 브랜딩 어떻게 초기 브랜딩을 시작하려는 광고주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네. 이제 모든 광고주분들이 겪어봤을 혹은 겪어야 할 이런 초기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 브랜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이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주분들을 관리해드리면서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모아봤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몰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느냐 이거부터가 조금 시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면 각자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사몰을 이용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보면은 폼들이 이제 좀 정해져 있잖아요.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흰색 바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만약에 표현했을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뒷순위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좀 폼을 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죠. 확실히 브랜드만에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든지 제품 이제 무드 같은 정체성을 나타내기 유용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네. 이제 자사몰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판매당 이제 수수료를 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싹이라든지 등급이 초기니까 새싹 같은 경우에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돈도 얼마 안 나가니까 이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빅파워나 프리미어까지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자사몰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자체가 지금 자사몰을 구축하시는 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식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먼저 자사몰은 좀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좋다. 표현하기에 좋다. 네.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 초기에는 이제 비용이 덜하지만 네. 이제 그 이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비용이 수수료 등의 네. 비용이 든다. 네, 엄청나게 되죠. 값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좀 말씀드리자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사몰이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좋아요. 저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직접 이제 가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뉴를 넣고 싶다, 이런 메뉴를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광고주분들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확인을 해보면은 큰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펴낼 수 있는 거로는 메인 제품이나 이런 카테고리 정하는 거나 이제 배너, 스마트 스토어 배너 혹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의 로고 정도로만 이제 저희 자사의 정체성을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을 이제 고민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사몰이 정체성을 표현하기 좋은 만큼 조금 이제 구축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하고 이게 검수만 통과되면은 바로 이제 개설이 가능한데 자사몰은 어느 정도 이제 외주 업체에 맡겨서 이거를 열고 거기에 다 이제
시스템 등록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나 바꿀 때마다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된다 싶으면은 스마트 스토어로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기 비용이 덜 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스마트 스토어에 이게 잡혔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들이 저희 브랜드를 좀 알고 리뷰 수도 어느 정도 쌓이고 이제 많이 방문자 수도 많이 늘었다 싶었을 때 이제 그 서서히 자사몰에 대한 이제 부담이 구축에 대한 그 필요성이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이제 자사몰도 같이 구축해서 같이 운영하시는 광고주분들 많으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 장점 그러면은 뭐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정리를 해보면서 좀 해볼까요? 네,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구매가 쉽다. 구매가 쉽다. 네, 이제 자사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회원가입 절차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좀 많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어쨌든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이제 스토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 아이디 없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죠. 그쵸. 이제 거의 웬만해서 네이버를 진행을 할 때 로그인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이제 뭐 네이버에 로그인 하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구매 전환까지 그렇게 많이 큰 고민이 없어요, 절차가. 근데 뭐 자사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살 때 한번 회원가입해야 되고 여기서 살 때 한번 회원가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조금 까다롭다기보다는 조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탈률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기도 해서 이제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는 게 리뷰 수도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를 두 개를 운영하시는 광고주들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의 리뷰가 막 1000개, 2000개 하다가 자사몰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게 약간 그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로그인 유무. 근데 그렇다고 또 자사몰이 안 좋다고 하기에는 그런 게 자사몰로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쿠폰 같은 것도 많이 물론 스마트 스토어도 쿠폰이 나가기는 하지만 자사몰에 있을 때는 좀 쿠폰 같은 먹이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데서 좀 유용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 생각에 그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이제 드는 수수료를 이제 자사몰 하면 수수료가 따로 이제 안 들잖아요. 그냥 맞아요. 호스팅 이용료만 드니까 그 수수료의 일부분을 그냥 쿠폰으로 좀 많이 때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차라리 수수료 들 바에는 그걸로 쿠폰 매겨서 자사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사몰 보면은 할인폭이 좀 큰 게 많아요. 그게 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쓸 그 수수료를 여기다가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에 있어서도 좀 구매 전환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자사몰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스마트 스토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후불제로 이제 수수료가 떼지니까 초기에 내 상품이 시장에 있을 때 좀 먹히는 건지 안 먹히는지 좀 리스크를 좀 낮추면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의 장단점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업체 쪽은 아마 이쪽이 더 맞겠다라고 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으실까요? 픽셀 이제 추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혹시 픽셀에 대해서 뭐 선배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쉽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픽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발자국이라는 건데 저희 사이트 자체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발자국에 페인트를 묻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스크롤을 내리면 그 스크롤 내려가는 만큼 또 발자국이 찍히고 장바구니를 담았으면 그 장바구니 클릭에 해당되는 발자국이 찍히고 이렇게 계속 찍혀서 데이터가 남는 거를 이제 그 데이터 자체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 데이터 자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탈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에 엄청 좋아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리타겟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뭐 좀 픽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픽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이제 발자취를 좀 찾아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상품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광고를 내보내야 되고 이제 공들여야 하기 때문에 좀 자원이나 시간을 추가해야 하지만 이제 픽셀이 있다면은 우리 광고를 봤던 사람, 즉 인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아쉬워서 이탈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노출을 통해 구매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제 리타겟팅 거기에 대해서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이렇게 너무 중요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 꽃은 리타겟팅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꼭 픽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자취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왜냐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희 거를 구매할 그 확률보다는 한 번 더 봤던 사람들이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이탈했는가, 왜 중간에 사지 않고 나갔는가 그 니즈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서 조그마한 혜택을 좀 더 얹어줘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보내준다면은 확실히 그 니즈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구매율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픽셀을 꼭 저희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네이버에서는 또 네이버 프리미어 로그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맞아요.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이버 프리미어 로그? 네이버 내 광고를 진행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 프리미어 로그는. 네, 프리미어 로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이트에 누가 어떻게 머물렀는지, 어떤 경로로 해서 머물렀는지, 뭐 연령, 성별 이런 자세한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이제 네이버 광고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를 설치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에서부터 어디서 이탈을 했는지, 이탈을 했을 때 이제 몇 초 정도 있다가 나갔는지 등등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좀 저희가 이 자사를 운영을 할 때 좀 인사이트를 자세하게 뽑을 수 있죠. 이게 네이버 프리미어 로그랑 이제 픽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에 좀 각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장점을 보자면 픽셀에 대해서 있었을 때는 이제 자사몰을 만들어서 저는 광고하는 걸 좀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뭐 물론 네이버 플랫폼만을 사용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혜택이 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대표님들의 이제 목표는 뭐냐? 우리 회사 이름을 알리고 또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매체들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매체가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지 미디어 믹스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장할수록 이제 매체 확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려면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픽셀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이용하시면 프리미어 로그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한 픽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른 매체에 대한 데이터를 못 봐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 좀 더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어 로그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했을 때 짱인데 네이버 상에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머릿속에 내용은 많은데 맞아요. 어렵죠.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 주신 내용을 이제 좀 픽셀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는 조금 추적을 하기가 어려워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는 좀 네이버 프리미어 로그를 좀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픽셀은 좀 이제 그 외 자사몰에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이 픽셀가 뭐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 운영했을 때 매체도 조금 한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좀 픽셀을 심을 수 있을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매체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픽셀 활용할 수 있는 매체. 메타도 있고 네.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네네. 메타 얘기할 수 있고 구글 이제 유튜브 네.
그리고 이제 ADM, 네네. 그 외 각종 네. 배너 매체. 네 배너 매체들 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로고는 마찬가지로 네이버에 있는 로고라서 네, 그 GFT.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좀 픽셀을 활용할 수 있는 매체에 좀 잘 어울린다 싶으면은 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자본이 좀 부족하다, 아니 초기 자본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패션 이쪽에서는 조금 배너 광고가 훨씬 잘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이버 검색 매체보다는. 왜냐면은 이제 패션 이런 부류는 이제 검색 광고가 이제 입는 그거를 딱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 이런 데서 조금 더 착용샷이나 이런 게 좀 활발하기 때문에 메타 쪽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스마트 스토어로만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좀 픽셀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메타 쪽은 조금 활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매체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배너 광고 쪽이 우리 매체랑 잘 맞을 것 같다 싶을 때는 또 이제 자사몰을 먼저 운영을 바로 집행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업종이 어느 매체에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뭐 이제 우리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일 것 같다. 이런 거를 전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아직 만약에 뭐 온라인 스토어가 정해지지 않았다? 라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을 때 이런 걸 좀 많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제품들도 다뤄보고 여러 업종을 다뤄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그래서 한번 저희한테 뭐 문의 주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품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정책이 아예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네, 한번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픽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네. 또 초기 이제 브랜딩을 시작하는 광고주분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지. 네. 처음에 이제 뭐 브랜딩을 위한 광고, 그 맨 처음에 이제 브랜딩하고 전환, 결국 판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사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전 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해당되긴 하지만 이제 ADN이라든지 메타나 이제 유튜브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왜 이제 이 브랜딩이라는 그 광고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브랜딩 광고를 한다 해서 전환이 절대 일어나지 않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브랜딩 광고 자체가 전환을 위한 광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마케팅 용어 중에 퍼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인지, 고려, 유입, 이탈, 재방문, 구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인지하는 단계, 고려하는 단계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까지의 여정을 나타낸 건데 인지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그리고 즉 이제 자사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매출이 힘없이 무너지기 마련이고 또 들쑥날쑥하는 게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진행하실 때는 브랜딩 광고를 하실 때 리스크가 덜한 메타나 네이버에서도 꼭 한 번씩은 진행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브랜딩을 위한 광고와 전환을 위한 광고가 이렇게 확연히 나눠지잖아요. 아무래도 좀 배너 매체들이 이제 브랜딩을 좀 하기에는 적합한 편이기는 해요. 어쨌든 검색 광고랑 배너 광고의 특성 자체가 검색 광고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니즈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배너 광고는 이제 니즈보다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의 매체, 우리의 업종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좀 타겟팅만 걸리면은 저희가 안 필요했을 때도 이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게 주입이 되면서 또 브랜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처음 진행하면은
브랜딩을 위한 광고를 집행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네트워크 배너 광고나 뭐 메타 광고 네. 혹은 GFA 이쪽을 많이 추천드리기는 해요. 아무래도 검색 광고는 이제 저희가 검색을 해야만 저희 광고가 그렇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배너 광고가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환, 그럼 만약에 전환을 위한 게 어떤 광고가 혹시 있을까요? 전환을 위한 광고로는 이제 메타나 네이버 정도가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모든 광고가 사실 전환이 궁극적인 목표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처음에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은 좀 검색 광고나 네이버 검색 광고나 메타 광고가 조금 제일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광고이지 않을까. 물론 포화 상태기는 해요. 이제 많이 경쟁률도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검색 광고랑 뭐 메타 광고를 네이버 검색 광고랑 메타 광고를 집행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구매를 하고 그렇죠. 그 어느 정도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추천드리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저희 구매 목적 니즈가 잘 드러나는 매체가 네이버 검색 광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전환에 적합한 광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 광고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에 적합하지만 그만큼 전환도 많이 일어나는 맞아요. 매체가 메타 광고예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검색 광고만큼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매체가 또 메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메타 광고 진행했었을 때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거 괜찮네. 이 메타 소재가 제 이목을 끌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볼까 하고 한번 눌러요. 근데 생각보다 좀 애매하네. 좀 고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탈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계속 그 광고가 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요. 노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그런 데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딱 눌렀다고 해서 바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 SNS 매체이기도 하고 거기서 뭐 계속 이제 인지를 시켜주면 브랜딩과 동시에 구매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네. 픽셀 설치가 불가능하기 불가하죠. 때문에 리타겟팅이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인데 메타 광고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트래픽 광고로 이렇게 돌리는 대신 어느 정도 전환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브랜딩 요소를 조금 더 중점을 둔다고 하고 생각해서 노출을 시키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가 추적이 안 되는 거지 아예 이제 효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좀 만약에 저희 제품이 진짜 괜찮고 소구점도 나쁘지 않다 했을 때 이제 트래픽으로 계속 돌렸을 때 전환이 아예 없는 어쨌든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좀 저희 구매 전환 추적은 어렵지만은 저희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의 구매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 그런 거를 조금 데이터를 교차해가면서 확인해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확인해봤을 때 메타에서 좀 구매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메타로 계속 해도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추가로 자사몰을 다시 구축을 해서 어쨌든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도 구매가 전환이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사몰로 한번 생성을 해서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이제 광고비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데이터가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돈을 쓰기보다는 같은 돈 쓰더라도 이제 좀 더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픽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이외에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 자사몰도 좀 추천하는 편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광고를 하니까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광고주님들께서 만약에 좀 헷갈리신다 이렇게 말한 대로 헷갈린다 생각하시면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일상에서 네이버를 어떻게 했을 때 네이버를 왜 들어가는지
왜 다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물건 살 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래도 내가 필요한 걸 검색을 직접 하기 때문에 니즈가 어느 정도 있다. 내가 살 마음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화를 위한 광고로서 좀 적당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퇴근하실 때나 시간 남으실 때 이제 계속 올려보시게 인스타나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패턴을 그대로 보자면 그냥 심심해서 올라갔다 충동적으로 이제 구매한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퇴근 시간이나 시간 남을 때. 그러니까 모든 매체를 보실 때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행동하신 그런 패턴을 살펴보시면서 매체를 정하시는 것도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스마트 스토어로 메타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좀 전환이 어디서 나온지 데이터를 자세하게 확인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통해서 어디서 그 외 매체에서 유입이 됐는지나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네. 들어가면은 이제 뭐 저희한테는 이제 매핑이 안 잡혀 있겠지만 광고주분들께서는 판매자 센터 들어가시면은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교차해 가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또 좀 그런 각 매체별 장점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매체는 어느 장점이 있다 이런 정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네, 저는 이제 ADN 좀 아까 말씀 안 드려서 전 ADN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적은 금액으로도 많이 저희 상품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지 그리고 매체 포털 사이트나 신문사 같은 주요 언론사들에게 이제 저희가 들어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배너 광고인데, 이 형태도 좀 여러 개의 형태가 있어요. 특히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로징 패널이라 그래가지고 온 사이트에서 사이트 안에서 사람들이 상품을 보다가 이제 X자 표시로 가려고 이제 이탈하려고 할 경우에 팝업이 뜨면서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쿠폰들을 띄워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는데 고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팝업 창인데, 이것도 이탈료를 진짜 많이 줄이고 구매 전환에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ADN을 추천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는 좀 영상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유튜브 광고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광고를 집행하시는 그쵸. 광고주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이 유튜브 광고도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 일단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요즘 유튜브 안 하시는 분들, 안 없죠. 보시는 분들 없습니다. 없죠. 네, 그만큼 이제 광고를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유튜브 구글 매체가 이제 네. 키워드 타겟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잠재 고객 타겟팅, 뭐 경쟁사 모습 끌어와서 그걸로 이제 모습을 끌어와서 그걸로 타겟팅도 가능하기 맞아요. 때문에 유튜브도 이제 구글 매체처럼 이제 뭐 검색 광고, GDN, 유튜브 이렇게 했는데 일단 모든 네. 이제 이런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유튜브 자체가 요즘에 어쨌든 인스트림 광고에 스킵이 못하는 광고 이런 것도 사람들이 어쨌든 그 광고를 봐야 되는 15초 스킵 광고가 안 되니까 15초 스킵 광고가 스킵 안 되는 광고, 조금이라도 우리 광고를 무조건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저는 브랜딩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여러분도 약간 영상 광고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계속 흥얼흥얼 거리는 그런 네, 광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메타 광고나 이런 거는 영상이 만약에 아닌 일반 이미지 광고면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영상 자체가 좀 시청각적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브랜딩에 저는 매우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지면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형태로의 광고도 낼 수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효율도 이제 저희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은 거죠. 그리고 방향성도 잡기도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유튜브 광고 말고도 이제 메타 광고가 이미지 소재, 영상 소재 두 개 다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라고 말씀드리자면 영상 소재가 조금 더 효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확실하게 이목을 끌기 좋고 거기에 대한 이제 유입도 많이 늘어나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미지로만 하시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짧게라도 괜찮아요. 좀 영상을 짧게라도 쇼츠처럼 이렇게 좀 음식이면 음식 확대하면서 거기에 그냥 문구 조금
넣는 그런 소재로도 조금 효율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또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뭐 저희가 기획이나 좀 컨설팅 같은 거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의 주실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또한 메타 같은 경우에 장점이 저희만 이제 단독적으로 광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다른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껴서 나오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다 있고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경쟁사들이 다 뜨죠.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하나 올리면 광고가 여러 개 뜨는 게 아니라 내 광고 하나만 지금 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면에서 우리 광고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땐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적은 금액으로 한 구자를 아예 차지한다? 이거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메타 광고를 집행하실 때 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타겟팅이랑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타겟팅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좀 이제 해당 업종을 만약 받았을 때 저희가 컨설팅 도와드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답은 그렇게 크게 없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없더라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소구점을 가장 명확하게 집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제 일단 소재는 좀 여러 개를 저는 돌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어쨌든 소재 A/B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구점을 가지고 어느 소구점이 가장 잘 먹히는지 또 그걸로 다른 매체에 활용하기도 좋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여기서는 가격 소구가 더 잘 먹히는 반면 여기서는 뭐 그 브랜드의 다른 장점이 더 잘 먹히는 반면 그런 거를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봤을 때 더 잘 나오는 소재를 냅두고 또 추가로 또 소재 발굴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저희가 처음에 A/B 테스트도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효율이 괜찮은 소재로 이제 계속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메타 만약에 소재 같은 경우에 막 이런 게 소구점 여러 개 테스트해보기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그냥 같은 사진에 그 멘트만 좀 다르게 해서 맞아요. 진행해보시는 것이라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재가 이게 제작하는 게 까다로울 수가 있긴 한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지 그대로 멘트만 뭐 가격 이만해요. 뭐 또 같은 사진에 이런 성분 가지고 있어요. 뭐 같은 사진에 이 쿠폰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바꿔봐도 확실하게 소구점에 관련해서 이런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가격 소재 근데 이미지만 다르게 그렇게로도 A/B 테스트가 충분히 가능해요. 네이버 메타 같은 경우는 또 소비자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그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로만 했을 때 만약에 뭐 이 가격 소구가 잘 먹힌다 하면 그렇게 가격 소구를 중점으로 한 이미지 소재만 여러 개만 뽑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좋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이렇게 했을 때 잘 나오는 소재들로 ADN이나 뭐 GFA 피드 지면 이런 거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확실히 제가 그렇게 해본 결과 이 소구점이 메타에서 잘 먹히는 소구점으로 GFA 피드 지면이나 이런 걸 확인해봤을 때 효율이 좀 잘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무조건 이제 이제 대표님들께서 제작을 하신다면 대표님이 좋아하실 만한 문구를 계속 강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소비자가 좋아해야 되는 거를 저희는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모두 분해시켜가지고 다 하나씩만 강조해서 그 배너가 이제 좁다 보니까 여러 개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하나씩만 넣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길면 조금 이제 배너도 어차피 한번 스쳐가는 광고이기 때문에 단독 노출이긴 하나 이제 엄청 길게 적으면은 이게 또 피로도가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두 줄에서 세 줄 좀 강조할 수 있게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크롤로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뭐 1초에서 2초 기준으로 해서 눈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렇게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검색 광고에서도 조금 마찬가지긴 한데 뭐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랑은 조금 나눠지기는 하지만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자사 필살기
이런 거를 또 확장 소재로 딱 걸어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팁을 알려드리는 이제 저희 진행이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놓치시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초기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나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데 먼저 저는 KPI 저희가 항상 처음에 여쭈는 게 KPI 즉 목적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거와 그리고 예산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예상의 범위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KP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보면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뭐 1000만 원 지금 한 100% 나오는데 한 로아스 한 1000%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근데 진짜 지금 내 상태, 내 그 상품에 대한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만약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만약에 그 말씀대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전환 캠페인으로 그냥 무조건 판매를 위한 걸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브랜딩이 잘 안 되어 있고 내부 홈페이지 컨디션이 안 돼 있어서 전환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목표를 잘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세분화시켜서 분해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깔아놓은 다음에 지금 만약에 클릭이 안 나오고 있다, CTR 부분에서 안 나오고 있다 하면은 CTR의 이제 요소인 그 아래 또 하위 단계인 소구점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격이라든지 혜택 그리고 A/B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먹히는지 저게 먹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클릭을 올려야겠다, 여기를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야 CTR이 오르겠다 라는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매출 뭐 1000% 이렇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전환 캠페인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CTR 그 클릭률을 1%였다면 지금 4%로 늘리는 거를 먼저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점점 깨면서 탄탄하게 올라와야 나중에 결국에는 로아스 1000%라는 저희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 하시면 이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애초에 용어 자체도 어려울 수도 있고 운영 자체도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오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보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이셨군요. 지금은 여기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KPI 설정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대행사를 이용하실 때 이제 저희 KPI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광고주분들이 있는데 이제 초기에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브랜딩도 이제 조금 미흡한 경우도 많고 좀 어느 정도 리뷰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마진이 남아야 되는 KPI는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줬을 때 이제 너무 높게 설정이 된다면은 이제 그게 조금 도달하기 어려워요. 좀 높은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브랜딩도 필요하고 그런 초기 작업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데이터 모수가 없다 싶은 분들은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KPI 로아스가 높게 나오면은 저희야 정말 좋죠. 저희도 KPI는 이렇게 잡지만은 항상 그 위에 그 더 위에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기는 하거든요. 노력을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브랜딩이 약해서 KPI에 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아요.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서 점점 로아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 KPI 설정할 때 너무 저는 로아스 뭐 400이어야 마진이 남는데 이 이하로는 광고 집행하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게 절대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로아스가 낮더라도 모수를 쌓는 단계고 거기서 이제 점점 증가하는 부분이 보인다면은 저는 그 로아스 400보다 그 더 위까지도 저는 맞아요. 성장할 수 있는 무조건.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낮다라고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네.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목표인데 그렇게 있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했으면 그냥 팍팍 해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장기적이니까 좀 탄탄하게 기반을 쌓아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투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전부 그냥 거기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오히려 더 시너지 나는 그런 다 자원들이기 때문에 절대 광고비 요번에 단기적으로 했을 때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실망하실 필요도 절대 없으시고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KPI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매출도 나왔다는 뜻이고 거기서 미디어 믹스로 매출 네. 확장을 진행하면서 저희 브랜딩을 점점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주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뭐 바이럴? 네, 다음으로 이제 초기에 진행하고 많이 놓치는 부분 KPI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으로는 바이럴의 중요성. 바이럴 중요하죠. 네. 그럼 바이럴이 그럼 뭔가요? 혹시 잘 바이럴-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바이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쉽게 쉽게 정석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좀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이라고 딱 보시면 맞네요. 돼요. 네. 맞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카페 아니 체험단, 네. 기자단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네.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기자단 네. 뭐 뭐 언론 홍보 인플루언서? 네,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걸 모두 바이럴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뭐 입에서 입으로 뭐 구전으로 통한 그런 것도 다 바이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퍼뜨리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이제 검색 광고로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아, 그쵸. 근데 저희 제품을 어떻게 알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이제 블로그나 어쨌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광고에서는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음식이나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아 그쵸. 써야 되는 경우 체험을 할 수도 없고. 그쵸. 이게 또 화장품이라고 이제 21호라고 했을 때도 이 사람한테는 이런 색깔이 비치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색깔이 비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뭐 체험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충성 고객이 있으니까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신뢰도도 쌓고 네.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제 간접 체험에 있어서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 소비 패턴 자체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야지라기보다는 나와서 다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잖아요. 저희들이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한 이름 한번 써보면 다들 이제 블로그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고 다시 들어가서 또 사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바이럴이 뭐 제품을 쳤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 좀 별론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맞아요. 이탈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바이럴 이런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인플루언서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저도 제품 내용을 좀 꼼꼼히 보고 사는 편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리뷰가 없다. 뭐 초기 브랜딩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리뷰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은 저희 제품의 실사용 후기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블로그나 그런 인플루언서에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광고와 리뷰가 좀 적다 싶으면은 바이럴을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네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럴 중요성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자사 컨디션. 자사 컨디션 네.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언젠간 자사 컨디션을 꼭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딩을 하기 전이나 후나. 결론은 자사 컨디션을 올려야 사람들이 구매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사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애초에 저는 똑같이 비용을 들여야 된다면은 나중에든 지금이든 미리 자사 컨디션을 조금 올려두는 거를 좋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네. 자사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같이 구축을 하는 단계니까 자사 컨디션이 거의 나쁜 경우가 크게 있기도 하지만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설이 아주 쉽잖아요. 하루만이면 바로 나타나고 그런 경우에서 대부분 배너 광고나 뭐 로고나 이런 상세 페이지 같은 게 미흡한 초기 브랜딩 업종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저는 어쨌든 조금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가 괜찮네? 안 괜찮네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외주를 맡기시던 아니면은 뭐 저희 측에 연락을 주시던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사 컨디션을 올리는 게 어떤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컨디션 올리는 게 네.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폼이 다 있다고 해서 그냥 올리면은 뭐 예쁘게 보여지긴 하지만 겉으로 들어갔을 때도 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딱 봐도 그냥 아 여기 별로네 좋네 이런 게 판단이 좀 빠르게 서거든요. 그런데 그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냥 공짜로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부 컨디션을 오히려 차려진 폼이 있는 플랫폼일수록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면은 이제 나중으로 패스를 그건 뒷부분이니까 패스하면 이제 맨 처음에 구매하기 버튼 같은 경우 뭐 색깔이 너무 어두워서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작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카탈로그를 카테고리를 잘 안내 분열을 안 시켜놔서 어떤 제품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조그만 사람들이 구매했을 때 최소한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돼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어쨌든 자사 컨디션 저는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광고를 중요합니다. 아무리 돌리고 우리 제품이 아주 좋다고 해도 솔직히 광고 효율이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CTR인데 네. CTR에서 전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광고 효율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뒷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자사 컨디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희 자사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로그 분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탈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났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상세 페이지가 몇 초쯤에 이 부분에서 이탈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확인을 통해 상세 페이지를 다시 재구축을 한다던가. 제일 많이 네. 빨리 나갔던 부분. 네, 아니면 맞아요. 네. 그 상세 페이지에도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요즘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조금 유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세 페이지에 아예 애초에 제일 위에 사람들이 가장 이목을 끌 수 있게 영상이나 움짤로 소재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뭐 상세 페이지 이탈이나 뭐 만약에 저희 광고가 CTR은 높은데 전환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한번 상세 페이지 교체도 한번 해보시던가 랜딩 페이지가 잘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CTR은 높다는 건 어쨌든 소재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다는 건데 근데 의외로 반전이니까 네. 이제 안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추측에 있어서는 아 랜딩 페이지를 한번 구축을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면 좋으실 것 같고 또한 소재가 이제 광고했을 때 썼던 소재가 만약에 가격적인 할인 부분인데 상세 페이지 자사몰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그 부분이 뭐 저 맨 밑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안 하나? 사실은 안 하는 거였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탈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구점이나 이제 소재를 정하셨으면 그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앞부분에 10% 상세 페이지 10% 이내에 이제 그 내용을 적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 자사 컨디션이 곧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갔어요. 네. 근데 질문이 딱히 올라오지 않아서 이제 시간도 네.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만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까지 양다빈 마케터. 김은식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